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63%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내일 만약에 3포인트만 더 상승하게 된다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천스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을 전부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이벤트와 지난주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도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기보다는 FOMC 회의 경계감에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도 한국 증시는 지수는 상승했으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지난주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금융투자가 이렇게 코스피를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아시아 증시는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장 막판까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했을 때 약간 하락세를 보여주더니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결국 종가도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부터서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해서죠. 자, 10시 10분밖에 안 되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를 3,600억이나 순매수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시간의 단일가 매수 매도 물량을 체크해 보니까, 자, 아침에 보시면은 시간의 매수 잔량이 32,000주가 쌓여 있었어요. 그에 비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매수 잔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매도 잔량이 이렇게 600주 정도 쌓여 있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4%나 상승을 해서 그런지 아침부터 이렇게 매도세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0.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살펴보셔도 지난주에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오늘 종가 역시 마이너스 0.6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랑 전혀 다르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으며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삼성전자를 매수했죠. 정말 대단한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이렇게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하고 있죠.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이런 형태인데, 이거를 코스피 지수에 대입해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저렇게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단짝 친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3.9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LG전자가 상승할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주식을 여기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LG가 오르면은 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2.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살펴보셔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정말 신기했던 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보시면은 텔레칩스는 10.71%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다른 차량용 반도체주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 텔레칩스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더군요. SFA 반도체 역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고 오늘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그런데 왜 텔레칩스는 이렇게 장중에 10.71%나 상승이 나왔을까?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엔 여러분, 제 5월 11일 영상을 보시면 이날 제가 텔레칩스를 종가 베팅했는데, 종가 베팅 실패로 무려 750만원의 손실을 봤었죠. 물론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텔레칩스는 저랑 좀 악연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텔레칩스를 2부근에서 샀거든요. 2부근에서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대 급락이 나와버려가지고 최저가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도 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 얘가 올라와봤자 뭐 얼마나 올라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서 한 달 뒤에 제 평단가 근처까지 왔었어요. 이때까지도 어차피 내가 본전이 여기니까 손절한 거 잘했어 이랬는데, 오늘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제 본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제발 2만원을 넘지 마라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2만원을 넘지 못했네요. 이 종목 하나 때문에 제 인생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날 이렇게 마이너스 400 가까이 손실을 본 다음에 장이 끝나니까 화가 가라앉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끝난 다음에 코인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긴 상황이, 제가 주식에서 때려 맞아서 코인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코인 시장도 갑자기 대급락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때려 맞고 코인 시장에서도 대판 때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제 매매 금액이 억 단위였거든요. 억 단위로 베팅을 하는데 이 종목이 호가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시장가로 던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보세요. 1억 넘는 돈 약간 던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8%가 됐어요. 8%. 아니 천재님, 왜 텔레칩스 같은 종목에 억 단위 베팅을 하신 거예요? 다른 종목에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홍남기 씨가 5월 11일 날 K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을 한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브리핑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를 살 줄 알고 종가 베팅을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모든 뉴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코인 시장도 붕괴가 되면서 주식 시장에도 자금이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매수세가 별로 없어서 큰 돈으로 매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절대 큰 돈으로 매매를 안 하고 소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고점이고 어차피 큰 돈으로 해봤자 사람들이 투심이 저하가 돼서 시장가로 던지면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텔레칩스가 10% 이상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텔레칩스가 현대차에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덕분에 텔레칩스가 오늘 10% 이상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MCU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그냥 텔레칩스가 거론되면서 뉴스가 나온 거지, 텔레칩스가 뭐 현대하고 협약을 했다 그런 뉴스도 아닙니다. 텔레칩스라는 회사 자체가 보시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적자가 났었거든요.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가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이번 분기, 2분기 당연히 적자가 날 거고 3분기 적자가 나겠죠. 왜? 현대차에선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마이너스 옵션을 택하고 있고 차량 출고일도 주문을 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흑자로 전환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테슬라가 갑자기 또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씨는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론 머스크 씨가 갑자기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철회한 거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선물 롱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트위터에다가 이번에는 다시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글을 남기고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8%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알트코인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U자라는 글자가 있듯이 이거는 이번 주에 상폐가 될 예정인 코인들입니다. 절대 사서도 안 되는 코인들이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국산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해서도 안 되고 또 한국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 회사가 있다라면은 그 회사 주식도 절대로 구입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특히 다날에서 만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업비트 김치코인 상폐 종목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날의 주가도 오늘 마이너스 5.6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업비트 관련주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이 8% 올라서 와, 업비트 관련주 오늘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절대 없겠죠. 자,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업비트 관련주는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업비트 관련주 대성창투 역시 오늘 마이너스 5.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래프톤 IPO 관련주, 두 번째로는 야놀자 관련주, 세 번째로는 업비트 관련주, 네 번째로는 이준석 씨 관련주. 너무너무나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주말에 보시면은 게임 개발자 크래프톤 코스피 예비 상장 심사 통과, 거기다가 청약 대박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대성창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뉴스만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좋은 글밖에 없습니다. 크래프톤이 시간 외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 축 다음 주 상한가 간다. 뭐 이런 좋은 뉴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대성창투가 월요일날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 증상이라고 하죠. 자,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점밖에 안 보여요. 종목 토론방에서 좋은 뉴스만 찾아서 하루 종일 내 종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날 것만 생각하지 손실이 날 것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정말 많죠. 본인이 지금 주식에 물렸어. 하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실을 확정 지을 때까지 그건 손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둡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그런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가가지고 대판 깨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산 종목들이 상폐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혹시라도 상폐가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3일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죠. 이스타항공을 하림이나 쌍방울이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이스타항공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부채가 이렇게 쌓여있는 회사인데 제주항공에서도 인수를 거부했고 HDC 현상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자 기업인 쌍방울과 하림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작전이라고. 자, 보세요. 하림 이스타항공 입찰 포기. 자, 하림은 도대체 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타항공이 갚아야 될 채무가 너무 많아서 입찰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닭고기 관련주 하림은 마이너스 2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하림은 플러스 12.60%까지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 뜻은 오늘 최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32%의 큰 손실을 받았을 거고, 또 하림은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2천억이 넘어요. 2천억. 그런데 하림의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보세요. 81억밖에 안 돼요. 81억. 심지어 2019년도에는 적자였어요. 이스타항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흑자 기업도 아닌데 쟤네들을 인수하면 부채만 더 커질 텐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쌍방울이 단독 입찰서를 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셨나요? 이스타항공의 우선 매수권자는 성정입니다. 자, 이스타항공의 매각 방식은 일단 우선 매수권자를 결정합니다. 우선 매수권자가 먼저 입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비 입찰자들이 입찰을 해요. 만약에 예비 입찰자가 더 큰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우선 매수권자에게 입찰 가격 재검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쌍방울이 입찰 성공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계약금이라던가 그런 걸. 근데 계약금을 입금 안 하고 그냥 시간 끌다가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계약금을 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죠.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냈어요. 하지만 다시 계약금을 돌려달라면서 법정 대응을 했었죠. 자, 그래서 하림의 인수 포기 뉴스가 나오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17.71%가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서는 내일 또 뉴스가 나올 텐데, 여러분 만약에 쌍방울마저 2차전에서 인수를 포기했다 뉴스 나오면은 이거 바로 그 다음날 하한가 갑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동시호가 때 급등이 나왔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의 2차전지 ETF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이 동시호가 때 급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다시 한번 양매도가 나왔고, 공매도도 오늘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매도가 발생되었죠. 거래량 대비해서 13.08%의 공매도가 발생했으며 공매도 대금은 230억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동시호가 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0.53%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6.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셔도 다들 알 수 있죠. 동시호가 때 급등이 나온 종목은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해서 SKI 테크놀로지는 특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매도가 훨씬 더 많이 생겼죠. 자, 대한전선처럼 지난주에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가 가능해진 종목들은 정말 상승 종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브 시스터즈도 지난주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3.6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 보셨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말고 더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와, 한국 주식에서 정말 빌 게이츠 형을 몇 번이나 이용해 먹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전 CEO였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밝혔다라는데, 아직까지 뭐 출처가 불문해가지고 진짜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트위터에 올린 건지 출처가 전혀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전 관련주 오늘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시간에 매수 대기 잔량이 56,000주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보성파워텍이라던가 한정지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매수 잔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플러스 0.63% 잠깐 상승이 나왔지만 정말 잠깐이었어요. 시초가를 일단 갭을 띄워놓고 바로 이렇게 촥 빼버리면서, 아, 두산중공업은 오늘도 저렇게 찌라시 띄우고 다 빼버리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자, 3일 전 올렸던 이 영상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에서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적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은 마이너스 5.68%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0.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 중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매도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은 오늘 프로그램은 분명히 10만 주 매도인데 10만 주를 던진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전혀 보이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그냥 창고에서 따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매동에 잡히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저걸 보고 외국인이 매도 중이네, 기관이 매도 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갭이 떠서 수익을 챙기셨나요? 지금 종가 베팅이 너무나 무서운 게 자, DCM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18.13%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1.76%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 종목들이 전부 다 익사이팅 하더군요. 자, 동방아그로라는 종목은 지난주에 23.97%가 상승했고 오늘은 마이너스 11.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런데 동방아그로라던가 DCM 같은 경우에는 왜 오늘 급락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LG화학과 똑같아요. 동시효과 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아침에 쏟아져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6.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주에 샀던 물량을 전부 다 매도했죠. 저는 이 종목을 종가 베팅한 게 아닌데 요즘 트렌드가 그렇더군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가 잡히잖아요. 그럼 다음날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외국인과 기관도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베팅한 종목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뜨고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4%로 출발하니까 와, 아침부터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냥 종가 베팅이 실패를 해버리니까 매매가 꼬이더군요. 장중에 어떻게든 제가 복구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한 번 딱 매매했는데 오늘 느낌이 오더군요. 오늘 올리는 종목들 다 빼버리겠구나. 자, 일단 여러분 아침에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졌어요. 특히 이런 해운주, 아침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갭이 엄청 뜨고 시작하더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5.12% 상승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종가는 0%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1조 원 규모의 브라질 해양 설비를 수주했다는 뉴스 때문에 저렇게 아침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도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치고 그냥 찍어 눌러버리더군요.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건 바로 금호타이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면은 귀신같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5일선을 터치하고 바로 올라왔죠. 마이너스 11.94%에서 종가가 마이너스 1.4%가 됐어요. 1.4%.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3%에서 위에 11%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금호타이어가 7,000원을 깨고 밑으로 빠지길래 아이고야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밑에서 한번 잡아 먹어야지 하고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7,000원이 깨졌고 6,600원에서 못 잡았습니다. 이게 V자로 올라갈 때 잡아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요런 부근에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요 부근에서 막히더라고요. 요 부근에서.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잠깐 흥분을 했었거든요. 와, 이거 7,000원까지 가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야? 내가 아까 손절한 게 4%였으니까 6%를 먹으면 다시 본전 오겠네? 홀딩 해보자 이랬다가
6,800원까지도 좋았어요. 아주 무난하게 올라갔고 이제 6,900원, 7,000원을 가야 되는데 요 부근에서 이제 갑자기 6,800원이 깨지면서 내려가더라고요. 봐봐,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애가 달라졌어처럼 쫙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갑자기 밀리면서 못 올라가는 거야. 주섬주섬. 아, 이거는 오늘 왠지 패턴을 바꾼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갈 때 위에다가 걸어놓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찍어 누르더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여드린 종목이 하나 있었죠. 액션 스퀘어. 이 종목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6%까지 빠졌는데 종가는 플러스로 변해요. 제가 이런 종목들만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자, 액션 스퀘어가 아침에 10.28%가 빠져요. 아씨, 이거 들어가면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방 VI 맞고 지옥 갈 것 같은데? 보세요. 액션 스퀘어 종가 보세요. 예, 못 올라갔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하방 VI를 찍던가 아니면 밑으로 쭉 빠졌다가 종가는 플러스로 바꾸는 그런 재주가 있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냥 하방으로 찍고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일선은 이 녹색 선인데 진작에 5일선은 다 깨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같은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와, 지난주에 반등을 줬던 종목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뭐다? 요 섹터들. 근데 이 섹터들이 오늘 하나도 안 움직이더군요. 보시면은 항공주, 여행주, 레저, 스포츠주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마이너스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락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도 이렇게 전부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을 잘 살펴보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더군요.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뉴스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6월 10일 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윤석열 씨 지지율은 분명히 다음 주에 더 올라갈 거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추미애 씨하고 싸울 때도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에 올라갔는데 이번에 공수처 조사하면은 윤석열 씨 지지율이 더 높아질 테니까 월요일 날 리얼미터 조사라던가 화요일 날 나오는 앙케이트 조사 무조건 확인해봐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저는 정치 테마주를 거의 매매를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든 말든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웹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이렇게 거의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3.30%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웹스라는 종목은 움직임이 너무 더티합니다. 자, 아침에 9시 39분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은 오늘 수익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쫙 빼버리죠. 예. 10% 가까이 빼버려서 이건 그냥 끝났구나 싶었는데 2시 35분에 다시 올렸어요. 근데 2시 35분에 다시 올린 줄 알았는데 동시호가 때 갑자기 쫙 내려. 그리고 동시호가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쭉 올리면서 결국에는 종가 고가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보시면은 오늘 막 들어오라고 장난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KG ETS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살짝 급등을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더니 3시가 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2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9.16%죠. 고점에서 매수했으면은 벌써 마이너스 11%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2시 55분에 쫙 끌어올리고 종가 직전에 빼버리는 패턴도 요즘에 정말 많아요. 자, 동양을 보세요. 동양 역시 윤석열 씨 테마주인데 보시면은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26%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하방 VI를 찍으러 가고 있더군요. 제일로 웃겼던 게 오늘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 때문에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아침부터서 16.60% 급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장중에 뉴스가 나왔죠. 단독 LG U+, LG 헬로비전과 합병설 사실 부근. 그래서 16%가 넘게 올랐던 주가는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률을 거의 다 반납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하방 VI를 찍었어요. 아니, 오늘 장은 시장 참여자분들을 너무 유혹해요. 플레이 위드, 지난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무조건 동시호가 직전에 빼버린다. 그래서 아침에 급등하면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2.11% 상승하던 플레이 위드 종가는 마이너스 2.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매번 똑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한번 뿅 쏘고
뿅 쏘고 뿅 쏘고 뿅 쏘고, 그리고 종가는 무조건 하락 마감. 그래서 오늘 장중 매매는 하지 않고 그냥 종가 베팅으로 다시 승부를 보는 방법밖에 없겠더군요. 괜히 어설프게 들어가다가는 급락 맞아가지고 아침에 봤던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생길 게 누가 봐도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아쉽더군요. 자, 조이시티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매 안 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반등이 나오더군요. 아침에 조이시티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5.36%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보합 근처까지 올라와요. 보합 근처까지. 여기서 제대로만 잡았으면은 최소 3%에서 4%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조이시티라는 종목을 매매 안 한 이유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가 가진 종목이 갭이 안 뜰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쪽만 보게 돼요.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 뉴스만 찾아보게 되니까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뜰까 막 룰루랄라 좋아하면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 4%로 출발하니까 오늘은 조금 좀 장이 무서웠네요. 보통 여러분 아침에 종가 베팅을 성공해야지 그 다음에 스캘핑이라던가 다른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수익금을 담보로 매매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때려 맞고 시작을 하면은 믿져야지 본전이에요. 결국 그날 손실 본 걸 복구하고 끝나거나, 혹은 손실 본 거에서 더 큰 손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 보자마자 빨리 손실을 복구하려고 이렇게 막 상한가 가려는 종목, 혹은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 아무거나 막 때려가지고 들어가다가는 여러분 진짜 바로 깡통 찹니다.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갈 것처럼 몇 번이나 보여주고 종가 이렇게 빼버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막 상따를 준비했다가 이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가가지고 이렇게 종가가 마무리돼 봐요. 이런 종목은 내일 무조건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시간에서 이미 30만 주 이상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산 애들은 보합에서만 출발해도 무조건 수익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던져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52주 신고가 종목 잘못 잡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2, 3일 만에 마이너스 20%, 30% 때려 맞는 거는 정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에요.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거 반대로 하세요. 여기서 상승하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에서 정상적인 종목들, 테마가 막 끝나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막 여행주라던가 호텔, 레저, 스포츠 그런 애들은 좀 빠져도 잡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위아라던가 이런 종목도 정상적인 종목이잖아요. 정상적인 종목에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빌 게이츠 뉴스는 조심하도록 하죠. 출처가 불문하고 빌 게이츠 이야기만 나오면은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주식들이 움직입니다. 한국에선 벌써 수십 번째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진단키트라던가 액세스바이오 같은 백신이라던가, 이제는 원전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종목을 상승시키는데, 지금 빌 게이츠 아저씨 이혼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무슨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다고 매일 한국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이런 건 거의 소설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계약한다? 그래도 꼭 조심하세요. 자, HDC, 현산이라던가 제주항공 분명히 항공사를 인수한다고 해놓고 계약금도 다 냈어요. 하지만 막판에 취소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수한다라는 업체가 계약금까지 다 지불이 끝났다, 이러한 뉴스가 나와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 뉴스를 띄워놓고 고점에서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 블록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한 다음에 우리는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하림도 보세요. 오늘 막판에 갑자기 계약 안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있는 종목들은 꼭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불주먹 손뭉치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